안녕하세요. 경제를 1도 모르는 경알못을 경잘알로 바꿔주는 방송. 경알못을 위한 경제 토크, 매일경제 조시영, MBN 윤범기 기자입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의 주제는 연말정산과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옛날엔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뭐 13번째 월급이라 그래가지고 꽤 많이 돌려받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데, 사실 저처럼 결혼도 안 하고 뭐 부양가족도 없는 1인 가구는 사실 돌려받기보다는 토해내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돌려받는 항목을 보면 그나마 그래도 많이 좀 돌려받는 게 신용카드 공제였는데, 이게 앞으로는 연말정산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999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생긴 이후로 벌써 9번째 이제 존폐 위기에 처했는데요. 원래 연말정산에 이걸 깎아주느냐 마느냐를 규정하는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조세특례 제한법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한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2년 또는 3년마다 한 번씩 이거를 연장하느냐 마느냐 갖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난해에는 유독 딱 1년만, 올해까지만 연장하는 걸로 해서 올해 정부와 국회에서 이걸 연장할지 말지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게 처음에는 왜 도입이 된 거예요? 연말정산에 왜 신용카드 공제가 들어간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뭐 20대 세대는 잘 모르실 거고 30대 후반 정도 되면 기억을 하실 텐데, 예전에 이제 뭐 병원을 가든지 약국을 가든지 이러면 현금으로 주시면 싸게 해드릴게요. 뭐 이런 거 네. 많았거든요. 현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고소득 자영업자죠.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야 될 세금이 물건마다 10%씩 붙는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예, 또 나중에 근로소득자들은 유리기업처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세금이 계산돼서 빠져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걸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는데, 그 신고액을 다 현금으로 하니까 그만큼 빼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탈세가 많아서 이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제도를 도입을 해갖고 신용카드 활용을 늘리게 해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효과를 꽤 봤는데요. 그렇죠. 예,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개인 사업자가 1996년에 132만 명인데 2016년에 530만 명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1인당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걸로 돌려받았던 건가요, 그동안? 평균적으로 쉽게 말하면 한 24만 5천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16년 국내에서 제일 그 세금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는 조세재정연구원 국책기관인데요. 여기서 이제 통계를 낸 건데,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1인당 연말정산을 환급을 51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24만 5천 원이니까 절반 정도네요. 절반이나 됩니다. 꽤 많은 돈이죠. 이 정도면 괜찮은 제도인 것 같은데, 취지도 좋고 실제로 돌려받는 액수도 적지 않고. 근데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문제가 된다고 이제 주장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조세재정연구원입니다. 이게 세금 전체 체제의 논리상으로 보면 문제가 좀 있긴 한데요. 자, 이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이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의 대부분이 고소득자한테 몰린다. 이게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역진적인 측면이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이제 윤범기 기자만 해도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 아마 상위 15% 안에는 고소득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습니까? 네네. 근데 일반적인 국민들로 보기에는 그 돌려받는 혜택이 사실은 적은 거죠. 이게 이제 숫자로 말씀드리면 2016년에 이제 통계를 보면 전체 근로자 3.7%에 불과한 총급여 1억 원 초과 근로자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받는 세금 감면액이 전체 세금 감면, 소득공제 세금 감면액의 11.2%나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전체 근로자 41.7%인 총급여 2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이걸 공제를 받은 건 겨우 6.2%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격차죠. 3.7%가 11.2%, 41.7%가 6.2%. 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1999년에 애초에 도입하기로 했던 취지가 소득공제를 통해서 자영업자 소득을 파악하자는 건데, 이게 그렇죠. 취지가 달성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카드 쓰니까. 그렇죠. 뭐 이거 그렇죠. 없앤다고 해서 카드를 안 쓰진 않을 테니까. 네네. 이거 요새 뭐 1,000원짜리도 다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잖아요. 지갑 안 갖고 다니잖아요. 지갑에 거의 현금. 그래서 2010년 기준으로 보니까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얼마나 신고를 했느냐, 뭐 이거를 이제 그 소득 파악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무려 88%나 됐습니다. 아마 올해 정도 되면 90%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근로소득자가 이게 9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 차이 나지 않아서. 옛날엔 직장인이 유리지갑이라 그랬는데 네네. 이쯤 되면 뭐 자영업자들도 뭐 만만치 않게 유리지갑이 다 된 파악되고 셈이죠.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굳이 국민들이 이미 신용카드, 체크카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둘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논리죠. 마지막 논리가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깎아준 세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론상으로는 36조 원이나 되는데. 그래 1년에 36조 원이에요? 네네. 깎아준 게. 근데 이게 개인 사업자가 한 해 동안 더 거둔 세금이 32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세금을 덜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뭐하러 이런 제도를 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근데 네네. 이제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세금이 늘어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뭐 설마 진짜 폐지되진 않겠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진짜 폐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네네. 과거에도 폐지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 결국은 다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되게 민감하기 때문인데. 그렇죠. 사실상 증세. 네네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저 연말정산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은 분들이 1,200만 명입니다. 전 국민의 4분의 1이나 되는데. 네네. 이거 그동안 주다가 네. 안 주기 시작하면 줬다 뺏는다고 보통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론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네. 흔히 대선 때 2천만 명 정도가 투표한다고 하는데 네네. 그중에 절반이 해당되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금액이 뭐 20몇만 원이라 되더라도 이게 숫자로 찍히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실제로 이제 지난달에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절반이 넘는 57.1%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뭐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이제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을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를 줄이면 심리적으로 이제 압박을 받죠. 위축이 되니까 소비 심리가. 예. 특히 이제 근로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20만 원이라는 돈도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간 나비 효과 비슷하게 소비를 좀 더 줄이고 뭐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주장한 조세재정연구원마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 특히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증세를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부담이 있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연말정산에서 이 신용카드를 통한 소득공제 앞으로 정말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좀 잘 들여다봐야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정부의 의도가 조금 읽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로페이, 그러니까 제로페이가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물건의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가게 주인 계좌, 가게 계좌로 곧바로 돈이 이체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많이 쓴다는 거죠. 네네,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돈을 받는 상점이나 돈을 내는 소비자 모두 수수료가 없다는 뜻에서 수수료 제로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걸 소득공제율을 이제 많이 적용을 시키고 이거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컨셉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좀 낮춰서 이쪽으로 좀 사용을 유도하겠다 이런 건데요. 정부가 이런 의도를 갖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단 여론의 흐름이고 또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불편을 호소하는 또 여론이 많아지면 정부가 또 그러면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또 물러설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봐야 될 게 해마다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데 이때 이 제로페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어느 정도로 낮출 것인지에 대한 이제 방안이 나올 겁니다. 그걸 좀 잘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10월 정기국회 때 국회에서 결정이 될 텐데 그때 아마 최종적으로 방안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제로페이를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소득공제 제도를 바꾸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여론의 흐름과 또 저희들의
주머니 사정도 고려해 가면서 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경알못을 위한 경제 토크 첫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